네, 동상이몽 돌직구 시간입니다. 솔직 담백한 두 분의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따라 그 전략이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번 주 특히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연일 하락세를 시현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도 이미 1910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도 650선까지 밀리고야 말았는데요. 과연 시장 상승할 만한 재료가 없는 걸까요? 확인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의 정경민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2천선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코스피가 불과 한 달여 만에 결국 1,900포인트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650선까지 일주일 사이에 80포인트나 밀리는 상황을 시현했는데요. 시장 상황이 험해지고 있습니다. 그 2주 전과 사뭇 다르죠, 분위기가? 네, 뭐 많이 다릅니다. 일단 좀 하락의 바닥이 어딘지 뭐 알고 싶은 뭐 지수가 몇 가지 빠지는지 알고 싶은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솔직히 궁극적인 그런 생각은 지금 내 계좌, 내 종목이 언제 반등을 하고 어느 정도나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뭐 의심과 근심과 욕심과 낙심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얽혀 있는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도저히 못 견뎌서 나 이 종목은 진짜 안 되겠다라고 던지는 순간이 바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좀 자조적인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시장 하락한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뭐 다들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얘기부터 해서 뭐 시장 PBR 얘기도 나올 것이고 뭐 박스권 얘기도 나올 것이고 뭐 또 똑같은 뭐 늘 이런 시점이 됐을 때 나오는 전략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뭐 끝을 몰라서 좀 뭐 괴로운 거고 내 계좌가 박살나니까 힘든 게 아니겠습니까? 직관적으로 이 시점부터는 글쎄요 누가 봐도 뭐 더 빠질 것 같고 뭐 이동평균선 들이대면서 뭐 차트 분석으로 위안을 삼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하락 원인들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본다 그러면 다시 올라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분간은 이렇게 좀 무거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수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정형화된 듯 다시 좀 박스권 회귀를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 1900선 위아래로 한 50포인트 정도로 좀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9월에 나와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가가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의 향후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조금 더 좀 의연한 모습으로 현 시점을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수 역시나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동안 고평가 논란이 계속 이어졌었던 중소형주, 주도주 중심으로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면서 오히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도 외국인의 매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충분히 네네. 해볼 문제인데요. 업종이나 뭐 종목이든 대형주든 뭐 중소형주든 저는 뭐 개별적인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더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불확실성 일부 해소 시까지에는 어제의 모습처럼 좀 시소 게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근 한 5일, 10일, 10거래간 보면은 그동안 좀 저밸류 업종들 소위 좀 이렇게 배제됐던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은행 보험이 좀 그랬었고 뭐 자동차가 반등했고 통신과 유틸이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관이나 외인들이 코스닥을 비롯한 중소형주에서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일부 변경을 하면서 매기가 약간 쏠렸을 뿐 추세적으로 수급이 이동했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매수가 없는 중소형주 코스닥을 팔게 되니 그쪽에 낙폭이 좀 컸던 것이고 시장에서 그간 완전히 소외됐었고 따라서 매도 물량도 별로 없는 쪽을 매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이 나온 것이 아닌가. 여기 이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분법적으로 뭐 패시브 성격의 저밸류와 고배당, 뭐 방어적인 성격의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일부 유지가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약간 폭탄 돌리기 같은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소형주 쪽 일부 이쪽은 주도주 위주의 마지막 화려한 피날레를 한 번 더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밸류, 고배당주로 매기가 쏠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분석을 내려주셨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집중해야 되나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결론 드리고 싶어요. 대형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형주가 덜 빠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네. 먼저 빠져 있는 대형주들이 추가적인 낙폭을 보일 가능성은 뭐 외국과 기관의 매물이 집중되지 않는 한 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이들 종목이 덜 빠진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둘 중에 뭐가 더 오르느냐? 둘 다 내리는데 대형주가 덜 내린다 정도로 이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은 뭐 따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 이제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땐 그렇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중소형주는 여기서 제가 보기엔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밸류가 말도 안 되는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전히 뭐 변동성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치주? 가치주 같은 게 지금 우리 시장에서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가치주도 뭐 시장에 별 관심이 없을 거다. 오히려 말씀해 주셨던 배당주 이런 것들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뭔가 대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뭐 중소형주를 대신해서 대형주가 오른다? 이건 뭐 아직까지는 너무 이른 얘기고요. 좀 더 시점이 지나서 그동안 우려가 너무 과도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중소형주가 좀 덜 오르고 대형주들이 오르는, 특히 경기 민감주들이 오르는 그런 장세가 올 가능성 정도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당주가 그나마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중국 증시 폭락 때문에 구매력 약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화장품주들 중심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죠.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저는 이게 중국 때문에 빠지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포장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과도하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핑계로 빠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딱 한 가지죠. 대장주였던 아모레퍼시픽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쫓아가는 종목군들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혹시 또 모르죠. 갑자기 뭐 호재 하나 발표하면서 개별적으로 따로 움직이는 종목이 뭐 생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추이는 아모레퍼시픽만 보고 결정하면 된다.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40만 원 이탈한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하락한다? 나머지 종목은 볼 것도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중국 관련 소비가 줄어서 이들 종목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앞으로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무너지면 나머지 종목은 뒤도 돌아볼 거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빠질만 해서 빠졌군요. 중국은 이유로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앞으로 아모레퍼시픽 중심으로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팀장님? 제 원고를 그냥 읽으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3분기에 실적도 좋게 나올 가능성 저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이미 메르스 영향은 2분기보다 3분기가 훨씬 더 크게 잡히는 게 이 화장품 업종의 좀 특징이죠. 선출고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비정상적인 그런 밸류에이션에서 현실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좀 크게 둘겨 맞고 있는 상황인데, 시각적으로 싸 보인다고 해서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는 충분한 가격 조정, 충분한 기간 조정을 나온 후에 메이저 수급들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좀 봐지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그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결제 통화가 달러 강세인 만큼 그만큼의 호재를 가지고 있는 뭐 의류 업종, 한세실업이나 뭐 한섬, 영업무역 같은 일부 좀 최근에 주가가 좀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의류 업종이나 8월 들어 좀 실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뭐 GKL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카지노가 화장품이나 면세점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충분한 관망 후에 접근하시는 것을 좀 조언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과 환율이 우호적으로 흘러가는 업종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전략을 압축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사무시장이라고 합니다. 뭐가 없을까요? 수급 주체도 없고 상승 동력도 없고 주도주도 없고 방향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은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확인하고 가자라는 거죠. 먼저 네. 예측해서 여기가 저점일 거야. 이 정도면 많이 빠졌어. 이게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 이런 논리가 안 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떨어지는 칼날 잡아봐야 손만 베인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이 그 상황이라는 거죠. 많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뭐 벌써 계속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 안정,
외국인들의 매도 안정 이런 것들을 적어도 2, 3일 정도는 확인하고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때 움직이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선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일단은 그냥 보수적인 관망을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수로 관망세를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넉넉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약간 뭐 그런 진짜 답이 없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한정적이라는 게 좀 안타까운 말씀 좀 전해드려야 되고요. 뭐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좀 섣부른 매수보다는 아까 김 의원 말씀대로 조금 더 관망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기존 보유자들 이분들이 이제 문제죠. 이제 손절 타이밍 어차피 놓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내 종목도 마이너스 40%, 뭐 다른 종목도 잘해도 마이너스 30%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좀 눈 높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넘어오는 과정이니까 조금 관망을 하신 후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더 빨리 반등을 할 수 있는 건지 업종 대표 종목들을 좀 찾아 나가시면서 시장을 관망하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업종들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세울 만한 업종이 있긴 저는 있나요? 그래도 이제 뭐 엔화보다 더 약한 네. 원화가 이제 매크로 플레이가 가능한 이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약간 패시브적인 성격으로 좀 유효해 보이고요. 수출 위주 업종 그리고 의류 업종이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보다는 제약 업종 내에 좋은 실적을 보였는데 같이 휩쓸려서 빠졌던 종목들이 바닥을 잡는 타이밍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약 업종 중에 일부 좋은 실적을 거뒀던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가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뭐 영화나 엔터 같은 문화산업 대표 종목들로 조금 압축을 하셔서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 업종으로는 수출 중심인 엔터, 미디어 관련주로 꼽아주셨는데요. 자, 오늘 또 그리고 김종효 의원님의 종목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오랜만인데 어떤 유망주 들고 나오셨나요? 더 그러니까 절실한 종목이 될 것 먼저 같네요. 종목보다는 네. 이 종목을 고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게 뭐 순서일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믿을 건 그나마 정부 정책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나마 정부가 밀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덜 빠지고 올라갈 때 조금이라도 탄력을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여름 초반까지 시장을 이제 주도했던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 살아날 수 있겠지만 아마 올해 아니면 다가와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기관이라도 꾸준하게 사면서 뭔가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종목이 뭐냐? 핀테크, 인터넷은행 뭐 이런 종목이라는 거죠. 여전히 네네. 정부가 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9월 달에 정부 정책, 정기국회에 따라서 법안 통과가 만약에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뭐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아마 이들 종목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나마 최근 금융주에서 뭐 수급이 유지되면서 지수 대비 덜 빠지고 있는 한국 금융지주를 뭐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뭐 크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전고점 정도를 노리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손절 가격도 최근에 기록했던 단기 박스의 저점 부근 정도를 6만 원 정도를 일단은 뭐 저점으로 잡고 접근하시는 게 조금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정부 정책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한국 금융지주를 유망주로 꼽아주셨는데요. 시장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핀테크 육성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치인가요? 네, 뭐 일단 증권업종 내에서는 뭐 최고의 탑픽 중에 한 그런 종목이고요. 여기서는 네. 누구도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 이제 리스크의 차원과 조금 이제 호재적인 것을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업종 전체가 주는 그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상재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따라서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실 문제고, 이 9월 정도부터의 이제 한국투자증권 쪽으로 이제 뱅키스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네. 정말 사상 유례가 없는 커다란 좀 프로모션이 준비 중이 깜짝 놀만한 한국투자증권이요? 네네, 아, 네. 한국금융지주에 있는 거기서 깜짝 놀랄만한 그런 프로모션이 지금 아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녹아든다 그러면 시장의 1위인 뭐 키움증권의 그런 온라인 MS를 뺏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회 요인도 동시에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핀테크 사업 단기적으로 큰 모멘텀을 누리기는 힘들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유효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알찬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의 정경민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마켓워치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보다 마무리를 더 잘해야 아름다운 법이죠. 이번 주 마무리 전략 2부에서 다시 알차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죠.